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남쪽 지방에 사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입니다. 저에게도 신혼 시절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저랑 같은 이쪽 지방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이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서울 생활을 마다하고 이곳에서 터전을 잡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도 이곳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당연히 결혼식도 이쪽 지방에 사다 보니 서울에서 미처 못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결혼식 후 2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서울에서 남편의 친구라면서 4살짜리 딸과 갓난쟁이 아기인 아들을 안고 한 식구가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친구가 여름 휴가 겸 해서 저희 부부의 얼굴도 좀 보고 사는 것도 구경도 좀 한다면서 얼굴만 보자고 하더니 아예 저희 신혼집에서 일주일을 눌러 있다가 갔습니다. 무슨 휴가를 일주일씩이나 하는 직장은 처음 봤네요. 아마도 연차도 붙이고 해서 작정하고 여유있게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의 친구라서 이쪽으로 내려온 김에 남쪽 지역을 싹 다 훑어서 여행을 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처음부터 저희 신혼집에서 눌러서 살다가 이리저리 놀러 다니다가 올라가려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난쟁이랑 4살짜리 아이가 있어서인지 아이 용품만 해도 이삿짐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 호텔도 불편하고 적당한 펜션을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아예 일주일만 신세를 지자고 툭 까놓고 말하는데 남편이 그러라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말은 못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오기가 바빠서 빈손으로 왔다면서 대신에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싫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친구 부부가 얼마나 말도 잘하고 부침성이 좋던지 내색을 하지 못했어요. 또 남편이 모처럼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하는데 일주일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마다 아기와 4살짜리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을 함께 도와야 했고 아기 먹을 것과 식사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제가 요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남편의 친구 와이프가 요리를 하면 제가 아기를 돌봐야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마다 남편과 밖에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각에 취해서 들어오곤 했었죠. 저는 퇴근 후 피곤한데 늘어져 있는 남편 친구 아기 용품과 어질러져 있는 집안꼴 때문에 스트레스가 팍팍 쌓였지만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해맑게 웃는데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일주일만 참으면 된 거였으니까요. 보험 영업을 하는 친구라서인지 온 김에 뽕을 빼겠다는 심산으로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전부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상 친구 같아서 남편에게 왜 저런 친구를 집에 오라고 했냐고 타박을 했었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저 친구는 조금 불쌍한 친구야. 부모도 없이 저렇게 혼자서 지금껏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산 친구라고.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보험 영업도 열심히 하잖아. 아니 그러게 왜 번듯한 회사를 다니지 않고 하필 친구들에게 보험 영업을 하러 다니냔 말이야. 아니야 그건 오해야. 회사에 다니고 있어. 지금 몰래 투잡으로 영업을 하는 거야. 저 애가 저래봬도 똑똑하고 큰일을 할 일하니까. 남편 말에 의하면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업으로 보험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친구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와이프는 고졸이고 같은 고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철된 내색은 하지 말고 따뜻하게 잘해서 있다가 가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둘 다 사람의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라서 일부러 더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고아이면서도 저렇게 대학까지 졸업도 하고 회사에 취업도 했다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긴 했습니다. 사람은 착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불편은 해도 내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이라서 아이들 보는 것이 힘이 들었지 며칠이 지나니까 아이들한테도 정이 막 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남편 친구는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밖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4살짜리 아이가 아빠 얼굴도 잊어먹게 생겼더라고요. 남편 말처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마도 이쪽 지방으로 내려온 김에 여행도 하고 보험 영업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영업에 빠져서 밖으로 돌고 다니니까 처자식을 믿고 맡길 곳이 친구네 집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만 영업하러 다니는 친구 때문에 바깥 나들이도 못하는 친구 와이프와 애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바람도 쐬어주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저에게 빈손으로 와서 태전만 받고 그냥 간다면서 꼭 서울에 올라가서 선물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온통 남편 친구네 식구들이 우리 신혼집에 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집에 와도 쉬는 것 같지도 않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남편도 친구네 식구들한테만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친구들 식구들을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어요.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지만 한참 깨가 쏟아질 신혼부부에게 와서 얻어먹고 자고 봄 영업까지 하다못해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소개받느라 남편이 밤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게 하고 예상고기 리스트까지 작성해갔으니 내려온 김에 아예 뽕을 빼고 간 셈이었어요. 그런 후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둘째 딸을 낳고 육아휴직을 할 때였는데 그 남편 친구의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지 못해서 아주 오래간만이었어요. 아이들 잘 크냐는 말과 함께 애들 키우느라 내려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했다면서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 때문에 직접 내려가는데 일부러 꼭 수경씨네 집에 들렀다가 온다고 했어요. 그동안 수경씨 아들과 딸들 돌 때도 못 챙겨줬는데 조그만 선물을 보냈어요. 그 말을 듣자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 일주일씩이나 머물다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린 아들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기까지 있어서 정말 피곤한데 남편 친구가 온다니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또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해보지도 않은 속 없는 남자라서 눈치 없이 또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할까 봐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오후가 되니까 저에게 남편 친구가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수경씨, 지금 막 일을 끝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것 없어요? 가는 김에 사갖고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수경씨한테 꼭 부탁할 것도 있고 해서요. 허허. 오마이갓. 또 온 김에 무슨 뽕을 빼려고 가려고 저렇게 밑밥을 까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필요한 거 전혀 없으니까 바쁘시면 일부러 이쪽으로 안 오셔도 돼요. 아니요. 우리 조카들 얼굴 보고 가야죠. 조금 이따 도착할 거니까 그때 봐요. 허허. 아이고, 온다고 하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기 수유하고 수면도 부족해서 짬짬이 자고 아들 챙기느라 집안 개판 5분 전인데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아기를 안은 채 집안을 부랴부랴 치우기 바빴습니다. 얼굴도 대충 물로 찍어 바르고 머리도 빗고 대충 헐렁하게 입었던 옷도 새 옷으로 바꿔 입었네요. 남편은 친구가 곧 도착을 한다니까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남편보다 먼저 남편 친구가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아이를 안고서 베란다로 나가서 내려다 봤습니다. 검정차인데 무슨 사장님이나 탈 법한 어울리지 않은 차에서 남편 친구가 뒷좌석에서 내리더라고요. 기사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문도 열어주고 트렁크에서 산더미 같은 선물 꾸러미들을 꺼내는데 저는 그저 다른 사람이려니 생각했었었죠. 그런데 남편 친구가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올라오기 전에 저희 집 쪽을 올려다보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고아라면서 참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몰래 보험 영업을 악바리처럼 하던 사람이 기사까지 두면서 저 큰 차를 몰고 왔다니 조금 우아했었죠. 남편 친구는 제 아들에게 선물 하나름을 안겨주었어요. 기사도 선물 보따미를 한참을 나르더라고요. 식구들별로 선물을 다 하나씩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애들이 보고 싶었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며 손을 씻고 와서 어린 딸을 안아보기도 하고 내 아들에게 삼촌이라면서 가져온 선물 하나씩 풀어주면서 놀아주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오자마자 말을 꺼내더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고아여도 다 친구들 덕에 잘 살아왔었는데 외할아버지가 계셨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부모 없이 버림받은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사업체인데 제가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냐고 궁금했지만 아마도 눈치가 가슴이 아픈 사연 같아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체와 넉넉한 돈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규모로 키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에게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호남사업본부 기획실 팀장을 맡아달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연봉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성과급에다 완전 파격적인 대우였어요. 지금은 기획실에서 회사 상황을 이해를 하고 더 공부하다가 호남 지역 본부장을 맡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공기업이긴 했으나 불합리한 구조조정이 잦았고 급여도 조금만 인상이 된다 싶으면 조직 개편이다 뭐다 하는 편법을 써서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한탄을 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차취하는 것을 보고서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남편 친구는 그 말을 기억하고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는 많은 액수의 연봉에 놀랐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수락을 했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대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남편 친구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상인 친구로만 생각했었던 제가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이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좋은 남편의 친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